예, 야외 활동의 계절이 되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야생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건데 치사율이 30%가 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걸린 사람이 최근 2년 동안 갑절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야생 진드기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네. 계속해서 저희가 속보로 내보내드리고 있는데 네. 자, 한국인 지카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런 네. 소식이 저희가 전해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주시죠. 예, 저도 지금 이제 속보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예. 확인된 내용으로는 이제 40대 남성이 업무 목적으로 브라질을 방문을 했는데 이제 3월 16일에 발열이랑 근육통의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정부 당국에서 이제 검사를 한 결과 지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 11시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면 이 남성이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됐고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또 이제 앞으로의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이제 표명이 될 건데요. 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네. 그동안 작년에 메르스를 겪으면서 네.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차관급으로 격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대응 체계를 마련을 했고 그동안 이제 음성 판정을 계속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쭉 팔로우업을 했기 때문에 이번 양성 판정이 나왔을 때도 좀 저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즉각적인 대처를 해왔다는 것을 조금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일반 남성이 걸렸다면 이게 이제 그 사람이 면역 질환이 없다면 건강하게 나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우려했던 것은 그 소두증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소두증과 이제 직접적인 어떤 원인 관계가 확실하게 규명은 되진 않았지만 관계가 있다고 의료계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지카 바이러스에 걸린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어떤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이제 아내와 만약에 성관계를 그 감염된 상태에서 했다면 조금 우려 섞인 그런 여성이 근데 여성이라도 이게 좀 임신을 한 상태가 아니라면 예. 어떠한 치료제는 없지만 어떤 발열이라든지 근육통이라든지 뭐 심한 경우에는 뭐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면역 질환과 함께 이제 치료를 한다면 그렇게 이제 경과가 나쁜 질환이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세계보건기구도 공중보건 그 위기 상태를 이제 몇 달 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백신이나 어떤 치료제가 개발이 되려면 사실상 수년이 걸쳐서 이제 앞으로 나올 이야기지만 네. 지금 우리 보건 당국도 WHO와 이제 정기적으로 화상 회의도 하고 그 브라질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중남미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역학 조사 결과들을 쭉 같이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네. 좀 이제 메르스의 그런 아팠던 경험이 있으니까 예. 좀 더 발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점을 좀 점쳐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보다 정확한 소식은 11시에 이제 브리핑. 서울 정부청사에서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은 현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얘기고요. 또 브라질을 비롯해서 중남미 아니면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발열이나 근육통, 오한이나 감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찾으셔서 내 증상을 말하면서 내가 이런 지역을 다녀왔다라는 것. 지금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네. 내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반드시 의료진에게 말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지카 바이러스 양성자가 나왔기 때문에 보건당국에서도 각 의료기관에 어떠한 공문을 보내고 좀 더 이제 신속하게 요양급, 병원급, 대학 병원급 모든 게 이제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들도 빨리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질에 다녀왔다라는 지금 네.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입국하고 이제 발열과 근육통, 발진 증상이 나타났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 브라질 여행객에 대한 어떤 철저한 감염 방지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뭐 현재로서는 우리가 입국을 할 때 보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 검역을 거치면 이제 빨간
빨간불, 파란불 이런 우리의 그 체온 상태를 보고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발생국과 유행국에 정확하게 지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보건당국과 검역당국에서도 이제 좀 더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정말 뭐 개미 한 마리라도 빠져나오지 않겠다 네. 이렇게 정말 얼마 전에 질병관리본부장이 공식 석상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예전에 메르스에 우리 트라우마가 있긴 하지만 그때 이제 희생되셨던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의료계가 또 아팠던 분들 그리고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의료계가 제가 파악한 바로도 좀 체계를 가지고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너무 좀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외를 다녀왔는데 정말 열이 나고 근육통이 나고 뭔가 독감이랑 감기랑 증상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가서 약국에서 자가진단하지 마시고 병원을 가서 내가 이 병원을 가서 이러이러한 나라를 겪어서 예. 한국에 왔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혹시 지카 바이러스가 일 수도 있지 않느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 우리 국민들도 메르스 겪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집단 이것을 우리가 군집 면역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좀 성숙이 됐기 때문에 그런 대응은 조기 진단은 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뭐 지카 바이러스의 원인에 대해서 이집트 순모기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뭐 물론 여행 때문에 네. 여행했다가 들어와서 네. 이제 걸린 경우긴 합니다만, 자, 한국에서 혹시 뭐 네. 다른 모기로 인해서 감염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제 흰줄 순모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카 바이러스를 일으킨다. 왜냐하면 댕기열을 일으키는 흰줄 순모기가 우리나라에 서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학계에서도 보고 있고 그래서 2달 전부터 한참 우리가 지카 바이러스 이제 보도를 많이 했을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지자체와 손을 잡고서 우리 이제 다니다 보면 하수구나 폐타이어나 이런 좀 이렇게 예. 물이 고인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좀 더 그러한 모기가 왜냐하면 지금쯤이면 얘네들이 이제 알을 낳고 다음 달 한 그렇군요. 5월쯤 되면 활동을 그렇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흰줄순 모기가 지카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이집트 순모기는 우리나라에 없지만 그래도 이제 방역 당국이 그러한 체계를 정비를 했고요. 그게 2달 전에 브리핑으로 나왔던 이야기고, 그 해외에서 이제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우리 원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혹시 그런 유충 그 모기의 유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것도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계속해서 지금 지카 바이러스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있는데 네. 이제 조금 뒤면은 올림픽이 이제 브라질에서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단들도 네. 이제 브라질을 갔다가 와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히 신경을 좀 써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저도 이제 뭐 취재로 좀 예전에 파악했던 바에 의하면 이제 WHO가 국가적인 공중 위기 상태라고 선포를 한 이상 네. 이제 각 나라별로 어떠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좀 그걸 대응을 하는 게 사실상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만 좀 이것도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이게 참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지금 우리 당국이 어떠한 이제 지금 포지션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지만 이제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양성자가 나왔고 그래도 이제 브라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들어온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너무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이게 자체 발생이 아니라 브라질을 이미 유행하고 있는 나라를 경유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게 그래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계심은 갖되 공포심을 갖지 말아라. 이게 신종 대응 그런 신종 감염병의 대응 지침 중 하나입니다. 경계심은 갖되 네, 공포심은 공포심은 갖지 가질 말아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작년에 힘들었던 거는 메르스라는 정말 알 수 없는 대상에서 오는 그 두려움. 공포감이었죠. 왜냐하면 중동에서 나왔던 그 메르스의 발병 양상과 달랐지 않습니까? 예. 중동에선 많이 퍼졌지만 사망자는 적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망자들 많았고 이게 처음 이제 변종의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이렇게 무게감이 실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지카 바이러스의 그런 발생 양상은 이제 수년 전부터 브라질을 비롯해서 WHO도 그렇고 현지 국가에서 쭉 팔로우업을 했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조금
특이하게 나간다고 해도 네. 그래도 한 번 더 우리가 좀 메르스를 겪은 적이 있고 그리고 또 다행인 것은 브라질을 경유해서 온 사람에게서 감염이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을 좀 격리 치료를 하실 수 있는데 어떠한 이게 사람 간 전파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체액이 섞이지 않은 한요. 예. 그렇지만 이제 격리 치료를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임상 상태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데이터 샘플이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격리 치료를 하더라도 우리 이제 국민들이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수 보건담당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